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격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점점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지금 방송을 늦게 켰는데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를 송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이게 네이버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 프리즘이라는 했는데 갑자기 시간 맞춰서 딱 켰는데 업데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급하면 옛날에는 옵션을 두 개 줬거든요. 뭐 지금 업데이트 하겠다 아니면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아이콘이 두 개 떴는데 이제는 딱 하나밖에 안 뜨는 거예요. 무조건 업데이트를 강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이 사회가 이게 자유라는 게 없어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자유라는 게 없잖아요. 자유라는 게 없어지고 이게 강제적인 사회 분위기로 바뀌는 뭐 국회에서도 무조건 밀어붙이고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오늘 드디어 검찰청 폐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먹다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자체도 옵션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소비자한테 자유를 박탈하고 너 잔소리 말고 무조건 업데이트하고 써. 근데 이 업데이트가 또 바로 되나요? 컴퓨터 껐다 켰다, 또 업데이트, 정말,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말씀드립니다. 네, 늦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이 업데이트 시간이 한 10분 걸렸습니다. 예, 아이고, 예, 67년생 한동훈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예, 67년생 한동훈님께서 연어회 한 접시와 술 한 잔이 신종 고문인가 보죠. 살다 살다 고문에 못 이겨서 거짓 자백하겠다는 이야기는 오래전에 암흑한 시절의 몇몇 사례로 들어봤지만 연어회 한 접시 술 한 잔과 징역 7, 8년 징역 맞바꿔 먹었다는 궤변을 씨부리는 놈들이 제정신인지 저런 것들이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라는 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이게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대통령을 비롯해 갖고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지금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벌어진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도 썼습니다. 사필기 형님 안녕하세요. 육지원생 한동님 개딸아비 하나 살리고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지저분한 현실을 목도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은 참담하기 그지없고 나라의 운명이 심히 걱정될 뿐입니다. 눈 부릅뜨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황견수님, 대국민, 유치원생 한동님,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맞지 않지만 어제 올려놓은 댓글 옮겨놨습니다. 네, 아니 오늘 얘기도 맞아요. 네, 오늘도 그 얘기 제가 좀 할 겁니다. 사필이 형님, 한동훈님 격하게 공감합니다. 네, 자 오늘의 이야기 한통령 방송 25년 9월 25일 방송 문전성시 트럼프 주제 만찬
그런데 이재명은 거기 없었다. 이재명은 딴데 가서 놀았다. 아주 이거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준도는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 계속 이 지금 북한 문제가 또 이슈가 되는 게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 두 개의 국가 얘기를 지금 이재명도 얘기하고 있고 통일부 정동영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두 개의 국가 우리 헌법에도 위헌 아닙니까? 헌법의 위헌? 위헌이면 뭐죠? 심각한 사유, 심각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면 탄핵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3분의 2가 안 돼갖고 탄핵은 못 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아슬아슬한 대한민국이다. 자, 오늘이 6월 25일 6.25 우리가 흔히 읽는 6.25 전쟁, 한국전쟁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 역시 잊어먹지 않고 이렇게 뭐 아무 얘기 안 했지만 그 유영원 그래서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참배 한미동맹의 숭고한 가치를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걸 갖다가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캡처해서 그래서 또 널리 알리고 있다.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인데 지금 이게 세 가지가 이게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가 일어났으면 우연인데, 이게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고의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 제가 방송한 대로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가 멈췄다. 다른 에스컬레이터 타 올라가는데, 꼭 들어가자마자 뻔히 잘 작동되고 있다가, 트럼프 부부가 들어가자마자 에스컬레이터가 멈췄다. 그래서 나와 멜라니아가 다칠 뻔했다. 네, 두 번째 프롬프트. 이거는 이제 연설할 때 앞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런 거죠. 뭐 뉴스 앵커나 이렇게 대통령 연설할 때 그 앞에 프롬프트를 보고서 왜 그 많은 거를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보고서 하는데 그게 작동을 안 했다. 프롬프터기가. 그래서 완전히 깜깜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건 이제 또 오늘 밝혀진 사실인데, 연설 음향, 멜라니아 연설로 한마디도 못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귀에다 리시버를 꽂고, 그러니까 뭐야, 거기서 뭐 한국말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 뭐 프랑스어로 얘기해서 있잖아요. 그럼 이제 통역기 해갖고 다 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먹통이 됐다. 이렇게 지금. 근데 어떻게 유엔이라는 이 국제기구, 대표적인 국제기구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예. 사실 이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의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전이라는 건 뭐죠? 서열을 갖다가 정확히 나눠갖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에서 뭐 30명이 같이 식사를 한다,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 좌석을 이렇게 막 놓는 게 아니라 그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의전 담당, 이게 만약에 순서를 하나 바꿨다. 예를 들어서 17하고 18을 갖다 이렇게 바꿨다. 그럼 바로 잘리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 의전이라는 건 굉장히 엄격하고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똑같은 날, 똑같은 행사에서 또 똑같은 사람, 트럼프라는 똑같은 사람을 향해서 세 번이나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원래 그 대형교회들은요, 그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그럼 대형교회들이 그 뭐 수천 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뭐 안 되거나 아니면 마이크가 뭐 갑자기 삑 하고 잡음을 내거나 그러면 그 음향 담당자 바로 잘립니다. 아니, 이런 교회에서도 그런데 국제기관, 예? 세계를 대표하는 국제기관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게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견수님, 대국민 청소 하루아침에 북한, 중국 사회주의 싫다. 베로이크님, 모두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베로이크님.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걸 탑 뉴스로 다루고 있다. 어제, 오늘 연일 해갖고. 그랬더니 이제 유엔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유엔에 해명된 내용은 뭐냐? 왜 에스컬레이터가 섰느냐? 내장된 안전장치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멀쩡하게,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멀쩡하게 올라가다가, 멜라니아가 먼저 발을 디뎠는데, 딛자마자, 딱 서버렸어요. 넘어질 뻔한 거죠. 예. 트럼프가 먼저 올라갔으면 나이가 많아서 넘어질 수도 있어. 다행히 와이프가 먼저 가갖고, 그래도, 트럼프보다 젊으니까, 다행히 사고 안 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갔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왜 프롬프트가 왜 그러면 작동을 하느냐? 미 대통령 프롬프트는 백악관이 운영하는 거다. 이건 백악관 책임이다. 아니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기계를 들고 가나요? 백악관에서 기계를 들고 갑니까? 이 기계 유엔 기계 아닙니까? 인스톨돼 있는 유엔 기계 아니에요? 네, 세 번째, 왜 그러면 음향이 먹통이 됐느냐? 이게 각자 통용기로 수신했는데, 근데 각자 통용기로 수신, 왜 하필 멜라니아, 왜 하필 멜라니아 통역기만 먹통이 됐을까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유해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자 어떤 이슈가 올랐느냐? 자, 트럼프, 멜라니아도 한마디도 못 들었다더라. 왜? 이게 통역기가 먹통이 돼갖고. 자,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유해 자금도 이 유엔 자금이 뭐 1조가 넘는 그런 지원 자금이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아무래도 미국이 제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냥 대통령 직권으로 잘라버렸다. 야, 그거 줄 필요 없어.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하고 관련된 이 얘기가 지금, 이게 큰 문제인데, 자, 지금 아직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트럼프가 그 유엔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연설이 끝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주재하에, 미국 대통령 주재하에 무려 1시간 반 동안 거기, 초청 만찬인지 뭔지 약간 파티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세계 정상들이 145명.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국가가 몇 명이냐 할 때 200개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200 무슨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자간 200개 조금 넘어요. 정식 국가들이. 그런데 그 세계에 존재하는 국가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조그만 섬나라 포함해 갖고 근데 그중에 145명의 정상이 참석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예? 거의 뭐 한 그 4분의 3, 전 세계의 4분의 3이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트럼프의 그 초청 만찬에. 그런데 대한민국은 뭡니까?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탑 10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탑 10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거기에 불참을 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의도적으로 그냥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재명이 불참을 했거나 지금 이재명은 지금 어디를 갔느냐? 그 시간에 강경화하고 같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강경화 문재인 시절에 외교부 장관이었죠. 강경화하고 같이 무슨 뭐 미국 오피니언 리들 초청만 여기는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 레퍼런스를 단계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할 때 그 레퍼런스 단계 강경화야. 아니 강경화가 무슨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강경화가 유명해요? 정말 무명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무슨 말만 오피니언 리더다. 근데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야. 거기를 갖다가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 말이 돼? 그러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이 그걸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만찬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걸 그 뭐야 그 딱 캔슬 시키고 그쪽으로 갔거나 아니면 이게 그 뭐야 모르고 트럼프의 만찬이 열리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거기 갔는데 여기서 트럼프 만찬이 막 이렇게 열렸다. 가능성 두 개인데 뭐 첫 번째가 됐건 두 번째가 됐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알고도 쌩 까고 갔다. 아 그러면 이거는 뭐 완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두 번째 그 열린지 몰랐다. 모르고 그쪽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게 열렸더라.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무능한 거죠. 아니, 어떻게 그 국가 간에 그것도 중요한 미국과의 무슨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미국과의 그런 중요한 국가의 그 참모들이 그걸 갖다가 미리 몰랐다? 아, 그러면 모든 참모들을 다 잘라내야죠. 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뭐 이 핑계대나 저 핑계대나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강인숙님, 한동영 TV 응원합니다. 한동훈 화이팅입니다. 지지합니다. 예. 한동영 TV, 예, 하이파이브. 아유, 감사합니다. 강인숙님, 응원해 주셔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트럼프의 와이프 사진이 있죠? 자, 멜라니아 트럼프, 이게 이제 유엔에, 그거 했을 때, 김혜경, 그 이재명의 와이프가, 안 나타났다. 근데 공교롭게, 어떻게 되느냐? 미국 대통령 영부인의 옆자리에다가 유엔에서 좌석을 이게 제가 그 의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존중하고 좀 이렇게 높여주는 의미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게 메인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와이프의 옆자리에 김혜경 자리를 만들었는데 김혜경이 거기 없었던 거예요. 그때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쇼핑 가셨나? 뭐 백악관 얘기로는 뭐 무슨 놈의 뭐 멜라니아가 주최하는 뭐 무슨 뭐가 있어갖고 거기 뭐 가는 중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멜라니아가 여기 있는데 왜 미리 가 도대체? 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 멜라니아 여사가 참석하는 리셉션이 오후에 예정돼 있어서 김 여사는 처음부터 유엔 총회 참석 계획이 없었다.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에 배치된 줄 몰랐다. 이게 무능한 거죠. 네? 정말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좌파들의 특징은요. 이게 인류 이루를 안 쓰고 사류 오류를 쓴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이 똑똑한 놈 들으면, 각하 안 됩니다. 대통령 안 됩니다. 영부인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한마디 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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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러셔야죠, 그러셔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애들이 뭡니까? 다 사류 오류 애들 아닙니까? 능력 없고 그냥 어떻게든 밥줄 이렇게 붙잡고 있겠다고. 그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런데 또 희망은 뭐냐, 이게 반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계속 사고를 치고 죽을 쓰다 보면, 그 이재명 정부가 빨리 무너질 수 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엑스맨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가 5년을 못 채우는 방법은 뭐냐? 엑스맨들,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중요한 자리에 앉혀갖고, 거기서 막 사건이 터져서 그냥 스스로 무너질 수 있게, 그걸 갖다가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은 당했지만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재명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있었고 또 하나의 그 미국하고 관련해 갖고 해프닝은 뭐냐?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김민석 총리죠. 무슨 외신 기자회견을 했대요. 외신 기자회견 했는데 거기 이것도 국내 기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외신 기자 비자 문제 합의 없이 대미 투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난리가 나갖고 막 각종 신문에서 이걸 막 실어 나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변명을 했느냐? 그거 오보다. 잘못된 거다. 진위는 뭐냐? 투자 유보 의미의 발언은 아니었다. 3,500억 달러 투자는 무관한 거다. 어쨌든 우리는 3,500억 달러는 무조건 바칠 거다.
트럼프시여,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뭐, 비자 합의 없이 대미 투자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보시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또 나중에 변명을 했다, 해명을 했다. 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김민석도 내년에 6.3 그 지방선거 때 한 자리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뭐 서울시장인가 뭔가 자관 한 자리 나오겠다. 추미애도 지금 한 자리 나오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여기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개딸들한테 잘 보여갖고, 아, 내가 이렇게 용감합니다. 내가 이렇게 트럼프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조이대를 갖다가 날리겠습니다. 청문회 앉힌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개딸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서, 왜? 정청래가 그 케이스를 보여줬잖아요. 정청래가 개딸의 강력한 지지를 해갖고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김민석이건 추미애건 저건 뭔가 내년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듯이 그냥 이쪽 발길질하고 저쪽 발길질하고 이러면서 튀는 정치를 하고 있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김민석의 발언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오보다 실수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미 때는 늦으리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 정장님, 예, 한통영님 말씀대로입니다. 조곤조곤 차분한 목소리 듣기 좋은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김 정장님 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조곤조곤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방송한다. 그럼 제가 항상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젊었을 시절에는 정말 어디 가나 우리는 그때 이제 다방, 뭐 찻집 이렇게 얘기했지 뭐 커피숍 이런 얘기 별로 안 썼잖아요. 되게 그런 데 가고, 심지어는 경양식집, 우리가 뭐, 그때, 뭐, 돈가스, 뭐, 비우가스 이런 거 만들었던, 그냥, DJ 박스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막 적어갖고, 노래 신청합니다. 팝송 신청합니다. 심지어는요, 학생들이 가는 분식센터에도 DJ가 있었어요. DJ 박스가. 그 생각이 나요. 조곤조곤 차분한 목소리. 예. DJ. 뉴스를 방송하는, DJ. 자, 그래갖고, 완전히 있는 쪽 없던 쪽은 지금 다 팔고 다닌다. 뭡니까? 김혜경하고 이재명이 국가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똥칠을 하고 다닌다. 김현옥님, 장필진도 이재명 보고 따라하는 것 같아요. 구구선동에서. 그것도 일리가 있네. 김현옥님, 김현옥님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는 게 제가 며칠 전에 방송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이번 주에 방송했네요. 깜짝 놀란 게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때 방송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22대 대통령 후보 1위가 조국, 2위가 장동혁. 이렇게 제가 사장님을 만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국이 후보 1위지? 뭐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얘기했더니 한 분이 천지일보에서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그게 역시 천지일보니까 예,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3대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리얼미터나 막 이런 데에서 막 뭐 갤럽이나 이런 데서 나왔으면 각종 언론에서 막 보도를 했을 텐데 왠지 조용해. 내가 모니터링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니까 어이구 이게 뭐 어디서 도대체 나온 기사지? 천지일보. 그렇습니다. 아, 김영님, 한동님 늦게 하셔서 걱정했어요. 아이고, 정말 제가 얘기했죠. 프리즘이라는 거 업데이트해라. 계속 업데이트해라, 업데이트해라. 그 업데이트 옵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무조건 해야 쓸 수 있다. 이런 톤으로 와갖고 그거 업데이트 하는데 10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게 그 유엔에서 또 사고를 친 게 있는데 이 사고가 뭐냐?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은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이 유엔 가서 했던 연설을 갖다가 분석한 그 방송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1년 전인가? 잠깐 제가 방송을 내린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거 찾아보시면 있는데, 자, 이재명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이 유엔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냐? 두 개의 국가론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이 두 개의 국가론을 갖다가 나온 그 배경이 있잖아요. 자, 20일 날 얼마 안 됐죠. 오늘이 25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5일 전에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과 북은 이제 통일은 없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통일이란 단어를 다 지워버렸어요. 옛날에는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중국을 갔다 한 10년 동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이 중국에 가면 북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갔다가 가요. 이렇게 이제 저희 이제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갖고 몇 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서 그 이쪽에 가라오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식사를 제공하면서 앞에서는 약간 뭐 노래도 부르고 약간 뭐 무슨 공연, 그러니까 뭐 간단한 공연이죠. 그런 거 하는데 나중에 맨 나중에 부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예. 그 북한 애들이 그 당시에는 이게 통일, 그게 뭐 적화 통일이 됐건 뭐가 됐건 잠깐 우리는 한민족이고 통일을 해야 된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북한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힘이 딸리잖아.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통일을 계속 얘기를 하면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북한이 남한을 통일하는 게 남한이 북한을 갖다가 먹으면서 통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김정은은 지금 통일을 자를 갖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문서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다 삭제를 해버렸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존중해주자. 독립국가다. 두 개 국가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때와 같고. 하나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다. 그러니까 20일 날 얘기하자마자 어제가 24일이잖아요. 이재명이 유엔 가서 연설한 게 24일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갖고 그 김정은이 그 두 개 국가를 공언한 4일 후에 이재명이 유엔 가서 대한민국은 두 개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뭐 이렇게 하고 우리는 독립된 두 개 국가다 하고 이재명이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갖다가 또 받아갖고 정동영이 오늘 또 두 개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동영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국제법 정지 두 개 국가다 이렇게 했고 이것도 뭐 그 어제 얘기한 거구나. 어제 북한의 두 국가론가 남북협 뭐 세미나에 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한동훈이 얘기한 대로 이거 이재명이 약점 잡힌 거 아니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딱 지시를 하잖아요. 너 유엔 가기 전에 내가 지령을 내릴 테니까 우리 남과 북의 관계는 뭐냐? 두 개의 국가론이다. 통일이고 자시고 없다. 이렇게 지령을 딱 던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딱 가갖고 유엔 가갖고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두 개 국가입니다. 두 개 국가론을 갖다 천명을 했고 세계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정동영도 국내에서 어떤 뭐 세미나 가갖고 우리는 두 개 국가론이 맞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김정은의 지령하에 4일 만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 대통령과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현웅님 위에 얘기한 게 장배신이 직접 얘기했어요. 장배신 절대 구구손 못 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그 추미애나 그다음에 정청래나 뭐 김민석이나 이 개딸의 지지를 갖다가 놓을 수 없듯이 왜 개딸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이 되니까 장동영도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뭐 장동영이 됐건 뭐 전향길이 됐건 간에 똑같은 입장 이 극우의 지지 없이는 지금 어떻게 자기를 갖다 백업할 수 있는 세력이 없잖아요. 동의합니다, 김영님.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불거지자 역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우리의 호프 우재준 유일하게 최고위원에서 친한동계 청년 최고위원이죠. 자, 우재준 의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먼저 나서 나라의 안보를 값싸게 팔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처럼 정말
북한의 약점이 잡혔기 때문입니까?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혐의로 주경을 선고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에 직접 관여되어 있는지 그 진실은 북한 김정은이 잘 알고 있어 이처럼 끌려가는 외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정식으로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우재준이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동훈이 굉장히 어떤 천재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를 갖다가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약점이 잡혔다. 이 대북 송금 문제로 이재명은 약점이 잡혔다. 이 얘기를 갖다가 이 정확하게 컨셉을 딱 이렇게 찍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사들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재명은 북한의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 이재명은 뭐 의원이 얘기하던 뭐 무슨 뭐 조중동이 얘기하던 뭐 어느 누가 얘기하는 뭐 패널들이 얘기하던 간에 한동훈이 만든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재명은 북한의 약점 잡혔다. 대북송금법으로. 그 프레임이 아주 100% 정확하게 먹히고 있다, 지금. 아, 역시 그 한동훈 싸움의 제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이제 불거진 거예요. 이재명은 결국은 뭐냐? 약점 잡힌 거 아니. 그래서 김정은의 그 지령을 받고 유엔과 갖고 똑같이 두 개 국가론을 갖다가 그렇게 천명한 거 아니냐? 정동영도 그렇게 천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다시 소환이 된 겁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에 동 건너간 것은 팩트다. 그다음에 대법원 대법관도 나와 함께 고발해라. 고발하면 내가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 이렇게 제가 어제 방송했죠. 민주당에서 이거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발을 하면 그냥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맞고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무고죄로. 그래서 이 문제 갖고 8시간 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오늘이죠. 오늘 8시간 전에 올렸는데 북한의 준도는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습니다.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 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십시오. 북한의 준돈이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대한민국 대법원도 대법관들도 판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십시오.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법원 판결을 보도한 이 나라 모든 언론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대법원에서도 그 판결이 이미 났고 구체적인 증거와 판결 그냥 내립니까? 다 증거와 정황이 있으니까 내리죠. 그래서 모든 언론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뭐야? 민주당밖에 없다는 거지. 이재명과 이재명의 추종자만 이거는 사례금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룹은 딱 한 그룹밖에 없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재명의 방북 사례금이고 대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불러 겁박하는 힘당한 청문회 한다는데 거기서 대법관들에게 왜 법원이 북한에 준 돈을 이재명 방북 사례비라고 판단했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바로 이 이재명 당시 경기 그러니까 이게 사인인 거야. 자, 청문회 할 때 이걸 갖다가 그 민주당의 의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볼 리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뭐 그대로 얘기할 겁니까? 이거는 국힘의 의원한테 얘기한 거죠. 시그널을 딱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꼭 물어봐서 이걸 갖다가 화두를 키우고 이걸 갖다 확인을 갖다 확인 사살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안 물어볼 거니까 국힘 의원들이 반드시 질의를 해라.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니야? 자, 그 시그널을 누가 받아서 질의를 할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네. 자, 또 있어요. 바로 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부지사 이화영과 공모하여 쌍방울 김성대 통해 이재명 방북 대가, 방북 사례금으로 북한에 거액을 줬다는 범죄 사실이 민주당 정권이 대법원 겁박에서 유죄 판결 받고자 안간힘 쓰고 있는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법원까지 유죄 판결 확정되었으니 재판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 결론도 이미 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논리 필연적으로 재판 진행 이퀄 유죄 판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만 진행되면 무조건 이재명은 끌려 내려온다. 무조건 이건 유죄다. 아무리 봐도 유죄 판결이 날 것이 확실하니 민주당이 이화영이 면허 얻어먹고 회유받았다는 희한한 소리 계속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든지 기소를 갖다가 이 취소시키려고 이 발악을 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오늘 민주당이 저를 고발하면 민주당을 거짓 고발하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제발 고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꼬리 내리지 말고 민주당 여러분 여러분 얘기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감옥에 쳐넣으세요. 제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동훈이 무고죄로 맞고발을 할 겁니까? 그래야 이게 진검승부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꼭 부탁드립니다.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아, 김현웅님 고발 안 했죠? 예, 아직까지 고발 안 했습니다. 김정영님 맞습니다. 한동훈은 타고난 천재입니다. 예, 정말 천재, 예, 여러 분야의 천재지만 이런 싸움의 제왕이다. 제가 별명을 그렇게 싸움의 천재, 예, 싸움의 제왕이다. 정말 한동훈의 그 파괴력이 점점점 검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회가 무조건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밀어붙여갖고 이게 깡패 사회가 됐다. 쉽게 얘기하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자유가 없어져 버리고 존중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완전 깡패처럼 밀어붙이고 그렇게 군홧발로 짓밟는 그런 사회가 됐다. 자, 드디어 이게 지금 그 정부조직 그 법을 갖다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은 뭐냐? 검찰청 해제, 검찰 해체 법안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그 말씀드려 금융위 감독 금감위의 법은 뺐어요. 3시간 전에 뺐어요. 왜 뺐을까요? 네? 왜 뺐을까요? 아니 이게 그 금감위를 열받게 하면 안 되지. 그 뭐예요? 이게 경제계의 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가 지난주에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감위 그 직원들이 700명이 모여서 까만 옷을 입고 거기서 투쟁을 했다. 왜? 뭐 쉽게 해서 뭐 기소권하고 뭐 수사권하고 기소권 이 검찰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계의 검찰의 검사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그 검찰은 기소권하고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분리를 해갖고 그걸 힘을 갖다가 뺀다는 거죠. 뭐 공소청, 뭐 기소청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기능이 두 개 금감위도 똑같이 갖고 있는데 하나를 떼다가 무슨 금융 무슨 위원회에다가 띄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했다가 오늘 통과되기 3시간 전에 김민석하고 그 세 명이 김민석 정청래 누구하고 이 세 명이 만나갖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지금 그 이재명을 갖다가 쫓아간 사람 중에 금관이 무슨 대빵이 하나 있는데 그 이재명을 갖다가 설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 전화해갖고 야 그거 빼 이렇게 해갖고 급작스럽게 3시간 전에 해갖고 그걸 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어쨌든 간에 그건 뭐예요? 이재명의 아킬레스가 건이 뭐죠? 돈 아닙니까? 대장동 백현동 그 어마무시한 그 돈. 그 얘기해보면 뭐 수천억을 갖다 저수지에 모아놨다는 그 돈 아닙니까? 괜히 그 금감이 잘못 건드렸다가 걔네들이 열불 나갖고 그래? 우리가 목숨 걸고 이재명의 돈을 갖다가 한번 파보겠다. 이러면 골아플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영화 한 편 찍는 거예요. 내가 뭐 금감위에 있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갑자기 버럭 겁이 나갖고 야, 이러다가 내 돈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지금 김현진지 이현진지, 총무비서관 때문에 한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집사니, 30년 동안 이재명이 집사라고 해. 그래서 그 현지를 갖다 막 이게 털어보면 돈이 그냥 와장창 나올 거 아닙니까? 돈의 내역이? 아니, 공무원이 무슨 놈의, 5급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어서 70억짜리 건물을 사고, 무슨 빌딩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이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거기는 건들지 말고 그냥 검찰만 우리 아작을 내자.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3시간 전에 뺐다는 게 3시간 전에 이 중요합니다. 이게 3시간 전에 뺐다는 게 도저히 생각해도 감당이 안 된다. 이게 내 돈을 파고들면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본회의 3시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안서 제외를 했다. 이 금융감독원에 관한 거 제외하고 그럼 뭐만 핵심으로 통과시켰느냐? 검찰을 갖다가 해산시키겠다. 그것만 지금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그런 수법입니다. 네. 사필 형님 고발 못하 들려 더블당은 한 대표에게 한 번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 고발
고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고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약간 좀 미친 척하고 어떤 또라이 같은 놈이 그냥 뭐 실수라든 뭐든 한동훈을 갖다가 고발장을 접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좀 한동훈의 그 진가가 그 전투력이 입증이 될 텐데 지금 어쨌든 이 나라를 말아먹고 근데 여러분 항상 이걸 생각해서 그럼 왜 검찰을 갖다가 해체를 하죠? 그 핵심은 뭐라고요? 이재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겁니다. 이재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검찰도 까부수고 그다음에 뭐야 조국 사면하고 그다음에 배임죄 없애고 그렇게 갖고 네 가지를 들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이대 숙청하는 거. 그러니까 연일 지금 오늘도 조이대 숙청을 갖다 부르짖고 있는데 정말 정말 다행히도 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이게 세속에 물든지 않은 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임 판사 임명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야 뭐 이날쯤은 사시피시 요즘은 사시가 없으니까 어쨌든 연수원 끝나고 판사 임명하는 그 신임 판사 임명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오직 독립된 재판을 해야 된다. 흔들리지 마라. 재판 독립이다. 자, 조희대 왈.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게 뭐냐? 독립재판이다. 재판의 독립성이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던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던 절대 흔들리지 말고 왜? 나도 청문회 안 나가겠다. 나도 청문회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흔들리지 말고 팔로우 미 나를 따라라. 우리 사법부를 독립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 번 연속해 갖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자, 지난 12일 날 한 얘기는 뭐냐?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 된다. 자꾸 까불지 마라. 사법부를 갖다가 농락하지 마라.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세종대왕 얘기했죠. 세종대왕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근데 왜 이재명은 왜 자기 보호, 자기를 갖다 방탄하기 위해서 법을 갖다가 그렇게 휘두르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오늘 얘기한 건 뭐냐? 헌법이 재판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 신분을 보장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이라는 강력한 그런 보호막 속에서 재판을 하는 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또 난리가 났죠. 무슨 뭐 탄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난리가 났는데 제발 저는 탄핵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이재명 정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성님, 검찰 폐지는 결국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겁이 났는지 일단 통과는 이번에 시켜놓고 1년간 유예. 예. 왜냐면 완전히 지금 개판이에요. 예.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검찰만 없애겠다. 이게 지금 목적이니까. 그럼 없애려면은 그러면 뭐 기소청, 공무청, 여기 시스템 어떻게 이런 건 디테일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졸속으로 무조건 검찰만 없애겠다. 왜 이재명을 구해야 되니까. 그걸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1년간 유예. 이렇게 해갖고 1년 동안 준비하겠다. 일단은 검찰은 없애놓고 좀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70년, 78년인가를 이어왔다고 그래요. 검찰이. 해방 이후로 검찰이 78년을 이어왔다. 그런데 이 한국 역사의 히스토리를 갖다가 이재명 하나를 갖다가 지키고자 이재명 하나 살아남고자 그걸 갖다가 78년에 그 조직을 갖다가 없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지켜봅시다. 1년 유예를 했다고 그러니까. 네, 김현영이 배임죄 맞습니다. 조이다는 수청될까요? 수청 안 되겠죠. 근데 제발 좀 탄핵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수청이라는 건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탄핵인데 민주당에서 제발 좀 탄핵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필교수님 겁나서 탄핵 못하는 더불어민 주둥이만 살아서 꼴값 떤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감히 탄핵은 못하고, 아니, 탄핵을 할 생각은 진작에 했겠죠. 왜 이렇게 말로 나불나불 거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뭐냐? 탄핵을 하면은 분명히 국민의 역풍이 불 거다. 이게 밀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면서 조이대의 어떤 신뢰와 조이대를 갖다가 이렇게 난도질을 치는 거예요. 예. 너덜너덜하게 조이대 그러면 옛날에는 숭고하고 고결하고 막 이렇게 권위를 했는데 권위 다 까부시고 너덜너덜한 거지로 만들어 갖고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겠다. 요 전략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김혜성님, 모든 정치인들이 질러놓고 아닌 말구가 많네요. 극우나 극자는 왜 모를까요? 원래 극우나 극자는 극과 극은 통한다. 네, 똑같습니다. 사브리겐이 일반인은 검찰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인 갈 일이 없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현직 검사한테도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가장 피해보는 건 국민이 왜? 조폭을 못 잡으니까. 마약을 못 잡으니까. 조폭을 못 잡으니까. 이게 가장 큰 피해는 결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의 권리를 갖다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경찰 가면은 그건 검찰에서 가야 되는, 검찰 가면 그건 경찰이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니까, 아니, 우리가 경찰서를 가보기나 했습니까? 검찰을 가보겠습니까? 큰맘 먹고서 내가 어떤 그 억울함에 호소하고자 찾아갔는데, 이건 우리 하니까 경찰 가세요. 그럼 경찰 가겠어요? 맞아, 뺑뺑이를 갖다가 돌려.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본다는 거예요. 조폭이 활개치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폭을 왜 못 잡아요? 죄 지은 것들이 쫄려서 검찰 없애려고. 예. 그다음에 김영 기소와 수사권 분리가 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수사권은 이미 검찰이 안 갖고 있죠. 경찰한테 쪼개졌죠. 원래는 검찰이 수사권도 갖고 있고 뭐 기소권, 공소권 이런 거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재인 때 무슨 뭐 검경 무슨 조사를 한다고 그래갖고 그걸 뚝 잘라갖고 수사권 자기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갖고 뚝 잘라갖고 결국 수사권을 갖다가 경찰한테 주고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한테 시키는 거예요. 왜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찰은. 그래갖고 이렇게 조사를 갖다가 해갖고 올려오면 그래갖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다시 수사를 하고 또 내려보내는 거예요 경찰한테. 예. 그러면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갖고 다시 검찰에 줘. 이게 무슨 놈의 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소하고 공소를 갖다가 한다는 거 이게 뭐 기소는 이렇게 그 범죄자를 직접 만나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걸 하는 거죠. 이게 공소는 뭐냐 재판정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공소 그 공판 이 다릅니다. 예. 그래갖고 그 수사에 팔로우하는 검사가 있고 그거를 갖다 재판정에서 싸우는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나와야 그 사람 뭐 범죄가 어떻게 이게 이걸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켜 갖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거야. 아니 그 수사했던 사람이 그 팔로우 했던 사람이 가갖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신경 꺼. 그럼 다시 공부해야 돼. 재판정에 가는 그 검사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 내용을 전혀 몰라. 이게 제대로 이게 범죄자 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국회가 범죄자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저희 어렸을 때요. 이 버스 조합회사에 그 오너들이요. 대부분 국회의원이었어요. 뭐 서울 승합이나 뭐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자고 많이 타고 다녔던 그 버스 이름이 서울 승합인가 있는데 다 국회의원이니까 완전히 그때는 정말 이 완전 그 특혜, 예? 떼돈을 벌었던 버스 회사들이 떼돈을 벌은 이 국회의 비호하래. 지혜들 그 다 먹고 다니 뭐 온갖 뭐 비리고 뭐고 다 그냥 다 깔아뭉개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권 관련된 어떤 그런 지금 범죄자 그룹이 그 국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국회 중에 그 전과자가 더 많습니까? 전과자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다 하나씩 다 한두 개씩 있고 뭐 많게는 뭐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쨌든 잡혀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검찰의 힘을 갖다가 무력화시킬 대로 다 무력화시켜야 자기들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12가지 혐의로 지금 하고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그 김건희 때문에 어부지리로 지금 대통령 돼 갖고 하는 세상에 아, 이게 정말 범죄자가 천국이 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이 내용을 보면은 답답하다 생각이 듭니다. 음, 아이고 벌써 30분이 되버렸네. 예. 자, 지금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자면 제가 오늘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예. 지금 너무 아이러니가 뭐냐? 이 추미애 이걸 갖다가 누가 직격을 했냐면 이게 국힘에서 직격한 게 아니라 그 김영진 의원이 그래도 비중 있는 의원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김영진 그러면 좀 무게 있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김영진이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영진 친명계 그 중진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측근이고 7인의 소속이다. 그러니까 막강한 그 파워를 쥐고 있는 김영진이 추미애를 갖다가 직격했다. 추미애 전쟁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기억이 없다. 지금 추미애가 지금 한참 날치고 있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선거 나갖고 자기 꿈을 이루고자. 그러니까 김영진이 보다 못해갖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든 게 뭡니까?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이다. 부하가 아니다. 결국은 추미애가 뭐야? 보수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받은 게 이거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한동훈하고 또 한판 붙어갖고 추미애 씨, 한동훈 씨 이러면서 싸우는 바람에 한동훈을 갖다가 또 대선 후보로 지금 키워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뭡니까? 이제 3차 자꾸 조이대를 지금 까고 있는데 뭐 세종대왕은 뭐 이 법을 갖다가 뭐 왕권 뭐 옹이를 쓰지 않았다. 자다가 봉창 뚜리는 소리 하지 마라. 자, 이제 조이대의 몸집을 얼마나 키울 거냐. 지금 김영진이 걱정에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좋았던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영진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역시 그 한동훈 대표가 대단하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관심은 항상 국민한테 가 있다. 그래서 대형 배달앱은 처음엔 폭리 취하지 않았습니다. 영세 자업자들이 대형 배달앱에 의존하게 만들고 나서 니들이 이제 와서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수수료를 확 올린 것입니다. 1위 배민, 이 배민이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 영업이익이 6,400억,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배민이 지금 국내 기업이 아니라 외국 회사, 외국에서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대형 배달앱들은 외국 회사들이니 정부 규제도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런 진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치하고 싶습니다. 시민들 말씀 경청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민심 경청로도 진주 치킨점 주님 만난 영상 대구에서 14년 넘게 음식 작업하신 시민께서 적절히 말씀해 주시는 댓글입니다. 그 댓글을 갖다가 이렇게 쭉 달았어요. 치킨 배달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사진? 역시 그 한동훈 대표의 최우선순위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번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요즘요 국민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모든 정치인들은 다 자기 정치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유일하게 한동훈만 지금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육지원 상한우님, 어느 사회든 조직이든 불만 세력이 있습니다. 극자가 모르는 게 아니라 지들이 추구하는 지상낙원이라는 주체 사상파 북한식 사회를 꿈꾸는 자들이 개딸로 변모해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군대도 사법부도 국가의 지배가 아니라 공산당의 군대이고 당소속 재판부로 인민재판입니다. 지금 현상을 보면 맞아 떨어집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유 대한민국인데 제가 오늘 예를 들었잖아요. 아니, 뭐 프로그램 업데이트라고 그러면 내가 바쁘면 바로 방송을 켜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업데이트 이게 아이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전에 있었어요. 예.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을 보니까 아이콘이 딱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업데이트해야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업데이트가 10분 걸리대. 10분 걸렸어. 컴퓨터 껐다 켰다. 10분 걸렸습니다. 열정님, 배민 창업자, 독일 기업이 이주했다, 배민을. 물론 배민 창업자는 떼돈 벌었겠죠. 예, 하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외국인 기업들이 와갖고 이 횡포, 빠져나갈 구멍이 많잖아요, 외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참 이게 반대예요. 왜냐하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더 없어요. 예, 왜? 다 이렇게 돈 되는 건 다 막아놨어. 외국 기업이 못하게끔, 소매업도 못하고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갖고 그 자국민 보호를 갖다 굉장히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한국은요, 우리 국내, 대한민국 국민이 불리하고 외국인들이 큰 소리 치는, 그 중국 애들이 와서 큰 소리 치잖아요? 예? 그 무슨 뭐, 대한민국 법안에서 뭐 자기들을 뭐 성조기 막 이렇게 걸어놓고 뭐 무슨 댄스하고 뭐 무슨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뭐 오줌 갈기고 막 이러고 지내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예요, 도대체? 이거 이재명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사실이라는 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게 점점 뭐 외국인 투표권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돼. 다 중국인 99% 중국인입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의 한 95% 정도는 중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중국에 무슨 놈의 약점을 잡혔는지 뭐든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대표는 그 열심히 지금 그 괜찮은 국회의원들, 예를 들어서 뭐 김혜지 의원들, 뭐 국민의힘 톱3다 입법 발의. 국회라는 게 자꾸 좋은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김혜지 의원을 갖다가 응원하고 있고 또 고동진 의원을 또 응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깨알같이 놓치지 않고 그렇게 그 지원하고 응원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좀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김현웅님, 우리나라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구조가 많아요. 유통업자들이 돈 번다는 거죠. 아, 정말 그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해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잘 살아남아서 그 모르겠어요. 제가 왠지 모르게 근거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이재명 대통령도 5년 임기를 못 마칠 것 같아.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왜냐하면 레임덕이라는 게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미 레임덕이 왔어. 그게 왜 그 증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된 지가 그 100일 좀 넘으니까 한 4개월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모든 언론이나 그런 게 이재명한테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쌩쌩 돌아갈 때, 서슬이 시퍼럴 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추미애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지금 언론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이재명의 기사보다는 추미애, 정청래, 뭐, 이런 기사가 훨씬 많은 거예요. 뭐, 아까 얘기한 뭐, 김민석의 발언, 뭐, 추미애 발언, 뭐, 정청래 발언, 이런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사보다는. 이게 벌써 레임덕의 완전 징조거든요. 이미 이재명이 이 전국의 영향력을 잃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레임덕이 그냥 처음부터 레임덕이 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5년을 못 채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한 말씀입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통영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도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양의정님, 김효영님 감사드립니다. 또 스포츠트로 후원해 주신 분 민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의 박혜숙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양희정님께서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큰 금액을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민님께서 뭐 스포츠스로 호주 달러, 호주에 계신 분인데 호주 달러로 100달러 이렇게 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김현웅님, 문재인은 어떻게 별일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문재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윤석열을 뽑은 이유는 뭐냐? 윤석열이 보수기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문재인. 그래서 문재인을 깜빵에 쳐넣어달라라고 해갖고 이재명을 안 뽑고 그 윤석열을 뽑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윤석열과 문재인은 한 몸이었더라. 예. 이거는 김건희 녹취록에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뭐 히말라야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법사하고 의절한 이유가 뭐냐? 어느 날 집에 찾아와 갖고 문재인이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문재인이 망한다는 거는 뭐야? 아니 윤석열하고 문재인은 한 몸인데 문재인이 망한다는 건 우리 남편이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의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몸이지 약간 뭔지자간 어쨌든 하나다. 예. 표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살아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였죠. 예, 골수 좌파였어. 아니, 이건 김건희 원래 자기네를 골수 좌파였다. 좌파였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살아남은 거죠. 윤석열 때문에. 아, 이영수님, 임신 따로, 출산 따로. 아이고, 눈이, 허리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큰 누님이신데, 예, 임신 따로, 출산 따로. 맞습니다. 육실현생 한동님, 어, 87년도 6.29 선언 당시 대다수 일반 국민은 정통 민주주의를 외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일궈냈지만 그때 주사파들은 김일성 만세, 무장 봉기를 외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대학 북도에 버젓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사파들이 지금 민주화 세력으로 둔갑, 정치 일선에 개딸당의 주를 성형하고 있고 외곽에서는 한줌 개딸 선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육지현생 한동님은 글씨 쓴 그 내용이 정말 보통이 아니시다. 전문가시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별정님, 문재인은 윤석열, 김건희가 막, 예, 동의합니다. 유시현 생각님, 아무튼 극자 구호가 나를 망조로 이끌고 간 것은 분명합니다.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상식과 합리로 각성하고 감시해야 하는 이유에 눈 부릅뜨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피크아웃.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야 대한민국이 뽀개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거 이대로 가면요. 이거 정말 5년을 갖다가 만약에 이재명 그대로 5년을 가버리잖아요. 정말 나라 망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된 지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아작이 나고 있는데 뭐 정말 이게 불보듯이 뻔하다. 김혜영님 나중에 골수자파라는 거 증거자료 있으면 공부 좀 시켜주세요. 아 골수자파? 아 김건희 얘기예요? 아 김건희 스스로가 얘기한 거예요. 녹취록에 있습니다. 녹취록. 김건희 스스로가 자기네들은 원래 우린 좌파였어. 그 얘기가 있습니다. 아, 열정이 정치평론가 같으심. 감사합니다. 아, 그 뭐야. 유치원생 한동훈님. 정말 대단하세요. 유치원생 한동훈님 글 쓰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10분 늦게 시작했는데 이제 43분, 1시간 이 좀 넘는 방송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책글도 써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 방을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혜영님 왜 한동훈 보고 좌파라고 그들은 그러니까 이거 프레임이죠. 맨 처음에 그 좌파라고 시작한 거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뭐죠? 그 그러니까 총선 국면에서, 그 누구냐, 김경률.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를, 김건희를 갖다가, 거기 비유했다가, 완전히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죠. 그거, 김건희를 지키고자 그때 후레임 건 게, 봐라. 주변에 무슨 뭐, 진중권, 뭐, 김경률,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갖고, 이제 좌파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열정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죠. 금요일, 내일 방송하고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제가 새벽에 떨어지지만 어쨌든 간에 일요일 날 삼가 영상 방송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요일 저녁 8시에 삼가 영상 방송에서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내일도 금요일 내일도 저녁 7시 30분에 한통령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목요일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정님 감사합니다. 예, 김혜영님, 예,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셨네요. 예, 입시원생 감독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좋은 글 적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